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투자의 시작과 끝을 과세 연계자,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 ISA에서 인덱스 ETF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연계자, 그리고 일반 계좌, 뭐 대표적으로 그냥 미국 직투 계좌를 예로 들게요. 자, 일반 계좌에서는 운영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개별 종목 해도 되고, 레버리지 해도 되고, 인버스 해도 되고,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 레버리지 효과가 14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QQQ, QLD, TQQQ. 이 수익률을 요 기간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결론은 개별 주식, 레버리지, 파생 상품, 이런 투자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실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투자 심리적 차원에서 그래요. 옛날에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영상을 제작했지만 그거는 이론이 그렇다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그 투자 전쟁터에서 실전을 거치면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규칙적인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뭐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건 다 알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QQQ 요 기간 동안 요 기간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TQQQ가 제일 늦게 상장했기 때문에 TQQQ 상장 기간에 맞춰 가지고 요 설정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하필이면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짧은 하락장, 횡보장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상승장을 겪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QQQ는 CAGR이 20%, QLD는 2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누적 수익률을 볼까요? 누적 수익률 QQQ가 588%, QLD는 2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약 3배 이상 됐죠. 그죠? 대세 상승장이었어서 그 복리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TQQQ도 약 3배 정도 돼야 되는데 3배가 훨씬 넘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나스닥 선물은 18,000% 정도 되는데 예탁금 1만 달러로 똑같이 1만 달러로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4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선물 저기 운용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 구독자나 친구들 중에 이제 작년에 큰 상승장을 겪어봤으니까 이 해외 선물을 가르치다자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해외 선물 영상 올려놓은 거는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이 따라할까봐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결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해외 선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탁금 1만 달러로 이렇게 하는데 예탁금의 70% 이내에서만 최대 계약수를 진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해외 선물은 마진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탁금의 일정 부분 이하로 자산이 내려가면 그 전거금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진콜을 몇 번 당해보면 견디지 좋습니다. 다 그냥 청산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로는 장기간으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도표를 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요. 뭐 2배짜리, 3배짜리. 어차피 지수는 장기 우상향하니까 그러면 지수 선물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지수 선물로 들어오지만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손실로 청산당하고 아웃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할수록 계약수를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데 최대 120계약으로 운용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하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선물을 롤오버하면서 장기간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도 현재 이 QQQ, QLD, TQQQ 그리고 빵 플러스 레버리지들 있죠. 요 결과는 현재 이래요. 현재 하락 횡보장을 거치면서 뭐 QLD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아니지만 QQQ 레버리지들은 손실은 아니지만 뭐 한 배짜리에 비해서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팡 플러스는 한 배짜리에 비해서 손실이에요. 그죠? 손실. 특히 팡 U 있죠. U, FNGU. 이거는 한 배짜리에 비해서 손실이 마이너스 7.92%네요. 그러면 이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자,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이 그리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뻔한 이런 경험을 비싼 값을 치르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운용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인덱스 ETF를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 직투하면서 SPY, QQQ 그 두 개만 계속해서 사모으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미국 직투하면서 인덱스 ETF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개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 이런 거 하다가 그 변동성과 MDD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뭐 작년 같은 이런 상승장에서는 뭐 수익을 거두었겠지만 하락 행보장을 거치게 되면 대개 이 변동성과 MDD를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대개 뭐 저수익 만족하고 나오거나 손실로 손절하고 나옵니다. 대개 이런 그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대개 한국장에서 사던 그 투자 습성이 있죠. 개별주,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 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런 습성을 버리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요런 거 합니다. 요런 거. 그러다가 이제 손실 거두거나 뭐 수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 이기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둡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작했지만 작년 같은 그런 대상승장에서도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개별 종목 4,400개, 그리고 ETF 2,500개. 이 중에서도 뭐 이 좋은 종목도 있고 좋은 ETF도 있겠지만 불량식품도 난무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 개인들이 이런 불량식품들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 투자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글들 보면 이런 하락 행보장에서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다 손실 보고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이 다음 주식은 무엇일까요? 자, 이 주식은 1997년 5월에 그 당시 이제 1.5달러로 상장했거든요. 1.5달러. 그 상장 당시 공모가는 18달러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식 분할을 3회 했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달러에 상장한 이 주식은 99년 4월에 2년 만에 거의 105달러, 100배 도달했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수익률 1400%네요. 하지만 닷컴 버블에 105달러에서 8달러로 추락했어요. MDD 마이너스 92%입니다. 자, 이 주식은 이제 현재 2021년 5월 현재 이 주식은 3,200달러. 요거 보면 알겠죠, 그죠? 뭐 결론부터 내리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32만 프로예요. 32만 프로. 상장 후 1만 달러 투자했으면 3,200만 달러가 됐고, 자, 이 주식은 아마존이고, 이 주식의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자들이 96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개인 투자자로서 뭐 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이 주식에 장기간 투자하여 거부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론 기사로 벌써 났겠죠. 그죠? 자, 대부분의 개별주 투자자들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갑니다. 아마도 이 아마존에 투자한 개인들은,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아마존입니다. 97년 5월이에요. 그죠? 되게 우리나라 공모주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청량하는 사람들이 되게 첫날 따상에 매도하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아마존에 투자한 이 개인 공모주 참여자들도 되게 첫날 이 시가에 팔고 나왔을 거예요. 2.44달러에. 그래도 한 60%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 만족하고 다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 사업의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잘 분석하고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되게 이 부분쯤에서 팔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97년 7월 약 1년 3개월 정도. 그러면 한 2.56달러. 뭐 그래도 이 시가에 하고 나왔을 때 하고 수익률은 뭐 별 차이 없네요. 그죠? 되게 이때 들어간 사람은 절망하고 이 부분에서 손절하고 나왔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닷컴버블 꼭대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하락장을 견디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마이너스 80% 이상에서 손절하고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 주식에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그 JP모건 체이스의 이사가 자기 친구였대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그 하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JP모건 체이스의 이사였던 자기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 JP모건 체이스의 이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팔아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손실 계좌를 바라보기가 괴로워가지고 견디다 못해 이렇게 손절하고 처분하고 나오면 차라리 안 보면 마음이 편안해서 일상생활을 그냥 그 손실 계좌를 읽고 그리고 그 손절했던 그 내용을 읽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은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조언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하는 말이지만 개별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창업주 일가족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처음으로 받았죠. 이 책, 자, 요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폴은 이제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B 회사 주식으로 갈아탈까 고민하다가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이 책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스탑 버튼 딱 누르시고 책 내용 쭉쭉 읽어보세요. 자, B 주식으로 갈아탔더라면 $1200를 더 벌 수 있었고 조지는 B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실제로 A 회사 주식으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B 회사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1200가 수익이었어요. 둘 중 누가 더 후회할까요? 자, 실제로 행동을 한 조지가 훨씬 더 후회가 클 것이다 라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92%가 조지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 현재 두 사람의 객관적 상황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A 회사 주식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결과를 두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보다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 후회를 비롯해서 더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비대칭은 이제 손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안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쏘쏘죠. 쏘쏘. 행동을 안 했으니까. 요거하고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쉿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의 후회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저 연구 결과의 발표였습니다. 이거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하고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액티블리하게 운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종목을 이렇게 이제 액티블리하게 운용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성적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개 이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결과가 좋지 않아 후회가 막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를 액티블리하게 운용했을 때 1년 운용했을 때 S&P 500을 이길 확률이 24%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76%는 결과가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액티블리하게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막 이렇게 액티블리하게 운용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또 이리저리 갈아타다가는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자, 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곰 한 마리가 이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줄이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갔다가는 자,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투자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줄 서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옮겨다니는 이런 곰이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리저리 갈아타다가는 이 영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유튜브에 이제 이런 영상,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을 안다는 것과 항상 실천하는 것은 늘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도 운영해보시고 미국 직투도 운영해보시고 둘 다 운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운영이 자유로운 미국 직투에서는 인덱스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자유로운 미국 직투에서는 능력껏 소신껏 개별주도 하고 레버리지도 하고 자유롭게 투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액티블리하게 운용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과연 인덱스보다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동일 금액 투입 대비 연금저축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시고 왜 액티브 운용을 얘기했냐면
자, 운영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S&P 500, QQQ만 꾸준히 모으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처럼 그렇게 강제적 장투 계좌가 아닌 운영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평균적인 주식 보유 기간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인간입니다.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작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그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1년에 국내 개인들 국내 투자 실현 수익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600만 명 중에 약 30만 명, 즉 5%에 불과합니다. 5%에 불과해요. 요 기사 들어가 보시면 돼요. 국세청 파생상품, 그러니까 뭐 해외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상품 투자자 양도소득세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파생상품을 투자하는데 5천 이하 수익 내는 사람은 15%, 6,400명인데 1억 이하 수익 내는 사람은 1.7%, 745명이에요. 손실 계좌는 수익 계좌의 3배입니다. 돈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옵션 트레이드 나신 탈레브,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이 책에 보면 치과의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지식이 누적됨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드는 그냥 운빨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오랫동안 이 월스트리트에서 옵션 트레이드로 일했던 나심 탈레브조차 이 트레이드의 수익이라는 것은 운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산을 형성하는 것보다 재산을 형성하는 것보다 거부가 된 이후에 형성된 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 당태종 이세민 있죠. 이 정관정효라고 그 제왕학의 기본서라고 그래요. 이 정관정효라는 책에서 자기의 신하인 위진과 방현령과의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 창업, 난수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창업은 쉽지만 그 수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위징이라는 사람은 그 당태종을 사실 죽이려고 했던, 이 형한테 붙어가지고 당태종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또 당태종이 자기 신하로 중용하는 것도 어떤 임금으로서, 황제로서 이 대단한 용병술이죠. 그죠? 되게 뭐 어떤 왕이 됐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반대파를 등용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태종은 이런 위징이라는 신하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위징을 그 이제 현무문에 난해서 당태종이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겁박해가지고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서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대파 형한테 붙었던 위징을 등용해가지고 자기 신하로 중용을 하거든요. 아무튼 기업을 창업하는 거나 나라를 창업하는 것, 그리고 부를 이루는 것보다 그 기업을 지키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부를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락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래서 초년 시절에 이런 작은 성공이 말년에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도 소년급제를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소년급제로 고시 합격하거나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에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로 큰 돈 번 사람들도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초보 시절에 작은 금액으로 망하는 게 이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망하더라도 작은 돈으로 작게 망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은퇴 후에 혹은 은퇴가 다가오는 50세 이후에 큰 돈으로 투자하다가 말아먹으면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자, 개미와 기관 외국인 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10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 그랬죠.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개 이 국내 투자를 단기 매매, 마켓 타이밍, 개별주, 급등주, 테마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인덱스 장기 투자 안 하거든요. 대개 개별주, 급등주 하다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깡통 찹니다. 투자 카페 가보시면 이런 사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존 보글이나 버튼 멜킬 같은 투자의 스승들이 과세 이용 계좌에서 인덱스만 투자하라고
권유를 할까요?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5% 남짓입니다. 누구나 이제 장기 투자 한답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정작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연금저축에서는 돈 묶인다고 싫어해요. 이런 건 형용 모순이죠, 그죠? 장기 투자하면 돈이 묶이는데 연금저축에서는 돈 묶인다고 싫어해요.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투자 카페에서도 많이 받는데, 자,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는데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답변을 하죠. 연금 계좌를 활용하세요. 세액 공제도 해주고 과세 이연도 해줍니다. 그러면 질문자는 장기 투자 해야 되는데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가 돈 묶인다고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제 표정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거듭 말하지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 이런 걸로 돈 벌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스탑 버튼 누르시고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미국 통계는 이제 제가 언급하는데, 자, 미국 통계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미국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거나 큰 부자가 되어 나오는 통로는 401k 퇴직연금 계좌 혹은 IRA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개인연금 계좌 그런 데서는 큰 돈을 벌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 이렇게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뻔한 경험을 비싼 값을 치르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해외 선물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그리고 틱 사이즈, 틱 밸류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그 틱 사이즈는 호가창 한 틱입니다. 그리고 그 호가창 한 틱이 0.25 단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틱 밸류는 호가창 한 틱의 가치가 0.5달러예요. 그러면 1포인트가 4틱이니까 1포인트 벌게 되면 2달러를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진콜은 유지증금이 있죠. 유지증금 요 밑으로 내려가면 1760달러 위탁증거금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201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 나스닥 선물에 이렇게 계약수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투자를 했다면 최종 자산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